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홀로지 오라클 카드 44장의 대장정을 드디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스페셜 문의 마지막 카드 시리즈는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아주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림에서도 느껴지시죠? 그러면 달이라는 건 여러분 여성, 모성의 무의식, 감정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이렇게 카드에 꽉 찰 정도로 보였다라는 건 감정들이 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은 여성, 감정, 무의식 이런 걸 나타내는데 슈퍼문이야. 그러면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어떤 감정이 굉장히 크게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모션이란 단어 보이시죠?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당신이 묻는 것이 무엇이든 이 카드를 뽑았다면 그 답은 일단은 밤하늘에 빛나는 보름달처럼 크게 적혀져 있다. 한마디로 흔한 말로 말하자면 바로 그 답이 당신 코앞에 와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으니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뭔가 해결이 된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일이 뭐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인간 관계 그 여러분이 묻는 그 일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러면 잘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매우 성공적이다. 엄청 성공적이다. 대딸이 성공적이다. 존엔 성공적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이 엄청 크잖아요. 슈퍼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다면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와 그다음 많은 좋은 일들을 기대해도 좋은데 제가 아까 감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일과 관련된 처리해야 될 감정적인 문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문 자체는 풀문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감정적인 문제를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럼 약간 인간 관계 사이에서 어떤 감정 싸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면 나 혼자 내 스스로의 감정을 추스리거나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슈퍼문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달의 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묻는 게 무엇이든 이 카드가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기회들은 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기회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즉시 행동을 취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의미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음, 즉, 곧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뻔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무시하지 말기 이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3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결과가 뻔해.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 하나가 없다고 칩시다. 이건 정말 예시예요. 그럼 제3자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남자가 되게 다정하고 한 여자만 보는 사람인데 잠수 타고 연락을 안 해. 근데 뭐 회사는 제대로 나와. 근데 이 여자의 연락은 다 씹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만 아니야. 그 남자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뻔히 남들이 보기에는 결론이 난 상황인데
혼자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지금 슈퍼문이다 보니까 달이 엄청 크게 또렷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는 상황을 너만 혼자 왜 외면하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신나는 일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 이건 뭐 충분히 연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남자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나 혼자 그 남자가 날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도록 이건 슈퍼문이니까 달을 너무 크게 어떤 사건을 크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제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여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가디스라고 나왔어요. 해설서에 여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달을 보면서 기도를 해라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달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달님을 보면서 정말 기도를 하거나 정말 말을 한대요. 그런 식으로 달님을 믿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달에 대한 맹세를 보자면 성공이 가까워졌다. 이 달이 엄청 크니까 그 결과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저 믿을 뿐이다.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자, 그 다음 카드는 블루문인데 이게 무널로지 오라클의 그 박스 커버 사진이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블루문은 불가능한 것을 믿으세요.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 예전에 여러분 압구정동에 원스이나 블루문이라는 재즈 카페가 되게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정말 유명했는데. 자, 그래서 이 원스 이너 블루문은 무슨 뜻이냐면 속담인데 어떤 일은 아주 가끔만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블루문이라는 달이 그렇게 매일매일 뜨는 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끔 이런 뜻인데 어떤 일은 가끔만 일어나고 다시 말하자면 거의 안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이제 서두가 나왔고 이 카드를 뽑았다면 그 블루문처럼 아주 드문 기회가 오거나 딱 한 번뿐인 기회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딱 한 번뿐인 뭐 그런 기회? 이 카드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간절히 바라고 우주에게 빌어왔던 것이 있다면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게 정말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약간 그런 대단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 여러분이 빌었던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 속담처럼 딱 한 번이겠지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사인입니다. 이 카드를 뽑았다면 그리고 그러나 주의점 지금 여러분이 이 카드를 뽑았다면 조만간에 흔치 않은 믿기지 않는 꿈 같은 기회가 나한테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코 이런 일이 날 위해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부정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꿈 같은 일이 나에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카드를 뽑았다면 조만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회가 나타날 거거든요. 믿을 수 없는 좋은 일.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자신감 없이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회가 너무 심하게 너무 좋은 기회지. 그러니까 본인도 막 불안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꿈을 믿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카드예요. 자, 추가적인 의미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블루문이잖아요. 아주 가끔만 오는 달. 그래서 거기서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음. 위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회를 잡아. 이제 이런 거고요. 당신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라면 당신이 묻고 있는 그런 사람, 지금 그 사람은 다시 만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과 뭐 품성과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아. 지금 그 사람 잡아.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그걸 성취할 수 있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줄 수 있고, 자, 이 상황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 즉,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비슷한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여러 번 반복돼서 일어나진 않는다. 단 한 번의 기회다. 엄청난 기회니까 꼭 잡아라. 이제 이거를 자꾸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에 대한 맹세는 I'm lucky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럭키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키면 정말 그렇게 즐겁게 살게 되니까 얘가 여자든 남자든 럭키가 이러면서 달에 대한 맹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m lucky. 나는 행운아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문 카드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두 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드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구 주변을 달과 태양이 돕니다. 도는데 둘의 궤도가 약간 각도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요 태양과 달이 만나는 두 지점이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요 지점을 교점,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노드를 남쪽 노드라고 해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위에 있지만 우리 지도상으로 북쪽이 아니라 위에 있는 아이가 남쪽, 아래에 있는 아이가 북쪽 노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정말 위에가 남쪽, 아래가 북쪽 노드 이게 맞아요. 그래서 노드라는 개념은 이렇게 두 태양과 달이 만나는 그 교점 그리고 달이 딱 이 지점에 왔을 때의 그 카드들이 이제 무놀로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가보실게요. 자, 먼저 남쪽 노드 카드가 먼저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교차되는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계속 뒤에 있도록 붙들어두게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도록 하지 마세요. 이제 이겁니다. 남쪽 노드는 북쪽 노드처럼 카르마, 업보와 관련된 포인트입니다. 이 노드라는 포인트들이 점성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운명처럼 나타나는 그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쪽 노드는 과거, 심지어 전생, 더 이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여러분의 전생과도 관련이 있는 자리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 카드를 뽑기 위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겪는 상황이나 어떤 묻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오래된 상황, 과거나 전생과 관련된 오래된 상황이
당신이 뭔가를 이루는 걸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카드를 뽑았다면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언가에 갇힌 기분이 들거나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일이 안 되니까. 당신이 묻고 있는 상황이나 관계가 계속해서 당신을 지식할 것처럼 압박하고 해로워질 수 있겠다. 약간 중독에 가까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일을 뭔가 해결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조언, 해결 방법은 어떤 사람, 왜냐하면 과거랑 연관이 있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건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어떤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좀 놓아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라면 좀 이제 보내주고 정리하고, 만약에 내가 어디에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좀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새롭게 탄생을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22년이 다가오니까 나도 좀 더 부지런한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겠어.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 자, 그리고 계속되는 중독. 중독이란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이라고 느끼는 거,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끊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집착, 인간관계죠. 그래서 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이거를 과거에 그래서 무언가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계속된다라는 좀 진지한 내용의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가 하나 정말 확실하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죠.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럼 과거에서 벗어나라. 그러려면 반드시 그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쉽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머물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이 더 쉽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과거잖아.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문다면 그거는 계속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싶겠지만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다. 분명히 이게 안 좋다는 걸 느끼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남편한테 계속 맞아. 그러면서도 그 집을 나가지 못해요. 남편을 벗어나지 못해. 왜냐면 그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 계속 맞는 게 이제는 마음이 편하거든. 저 인간이 나를 안 때리면 이제는 더 불안할 정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야 된다. 뛰쳐나가야 된다.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예가 떠오르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의미는 인간관계란 카르마와 관련이 있으며 여러 전생들을 거치며 유발된 거다. 이제 뭐 이런 내용. 맞아요. 그 다음, 누군가에 대한 당신의 끌림은 강박에 가까워질 수 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강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카드를 뽑았다면. 그 다음,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신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변화를 이끌어내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노드가 좀 내용이 진지하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무겁네요, 주제가. 자, 그다음 마지막 카드 북쪽 노드입니다. 오호. 자, 북쪽 노드고요. 여기 컴포트 존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라고 말을 하죠. 온실 속의 화초. 약간 어려운 거 모르고 막 귀하게 자란 그런 사람. 그 온실을 말하는 거고, 온실 바깥으로 나와라. 요거.
그래서 당신의 컴포트 존에서 나오세요. 한마디로 온실 속의 화초를 벗어나세요. 자, 이 카드를 뽑았다면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는 떠나보낼 시간이다라고 느끼는 계기가 이제 올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남쪽 노드에 비해서 북쪽 노드가 좀 더 내용이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당신을 그동안 두렵게 했던 것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카드를 뽑았다면 이 카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너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카드고 아마도 질문도 그거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홀로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딱 뽑았는데 여러분의 질문은 아마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그런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인생에서 무언가 다른 걸 시도해 보거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행동을 취할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을 이끌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짜여진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아니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살아야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일단 뛰어들 용기를 찾았다면 여기서 이제 이 카드에서 필요한 건 용기죠.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용기를 찾았다면 분명 스스로에게 나중에 물어보게 될 거래요.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지? 온실 속에서. 한마디로 해봤더니 별거 아니네. 해봤더니 쉽네. 어,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난 그동안 왜 이렇게 겁냈던 거지? 뭐 운전 같은 거? 운전 장롱면허 가진 분들 많으시죠? 운전이 너무 무서워. 근데 막상 해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이제 벌벌 떨면서 안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데 나 왜 이렇게 참았지? 이런 거. 아,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의미는 자, 이 카드를 뽑았다면 여러분은 운명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향해 이제 가게 된다.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 운명이라고 느끼는 무언가를 만나게 된다. 이제 이거 같고요. 노드라는 이 포인트가 정말 운명, 카르마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기 컴포트 존, 편안했던 장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두려움을 깨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 생각 등에 대한 집착을 멈춰야 한다. 과거에 계속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그 온실 속에 계속 머무르는 거. 이제 이런 것 같고, 당신의 두 발로 스스로 서시오. 즉, 나와서, 온실 속에서 나와서 두려움을 직면해라. 세상에 맞서라. 이제 이런 것 같고,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카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에 대한 맹세는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날 시간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문홀로지도 44장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문홀로지가 제가 한창 하다가 다른 분들께서 아주 자세히 해설을 올려주신 블로그가 있었어요. 한글로. 그걸 보고 제가 안 한다. 접었다가 심지어 한글, 공식 한글판도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이걸 다시 왜 하게 됐지? 모르겠네.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면 찝찝하죠? 그 찝찝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지. 그래서 모노노지가 영 찝찝하여 44장을 드디어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카드로 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